총 납입료가 5억 9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갱신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신 분들께 소득이 끊기는 60대 이후에 노후 시기 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100명은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돈이 없어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이런 전문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이 많아야 두세 개면 충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두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정작 왜 이렇게 보험이 많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지인이 추천하거나 친척이 권유해서 얼굴 한 번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고 정말 필요한 보장은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몇 년쯤 지나서 보험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그때 가입한 보험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로 1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이면 총 납입금이 얼마일까요? 10만 원 곱하기 20년을 하면 2,400만 원입니다. 즉 2,400만 원짜리 상품을 240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가입한 셈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 돈이면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큰 돈을 쓰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지인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게 현실인데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입할 게 아니라 요즘은 검색만 해도 어떤 보험이 더 유리한지 어디가 더 저렴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계사의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따져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퍼즐 저 김영희 팀장이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보험 가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혹시 이미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혼자서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도대체 왜 보험을 가입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의 답은 명확한데요. 바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좋은 치료나 빠른 회복을 위한 고가의 치료를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나 가능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보험이 가장 먼저 필요할지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준비해야 될, 꼭 있어야 할 보험, 바로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보장 비율이 다른데요. 1세대 치료비는 전액 100% 보장이었고 2세대는 9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그리고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전체 치료비가 78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급여 항목,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55만 원을 부담해 줍니다. 이건 우리가 매달 4대 보험료를 낼 때 함께 내는 건강보험료 덕분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용인데요. 그럼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급여 쪽 본인 부담금은 178만 원, 비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1만 원, 그리고 선택 진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 5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229만 원이 됩니다. 결국 784만 원 중에서 229만 원만 내가 납입하면 되는 구조라는 내용인데요. 1세대 실비는 치료비가 나오면 거의 전액 100%를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 2세대부터는 일부를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3세대, 4세대도 마찬가지로 내 본인 부담금은 빼고 그 외 금액만 보상받습니다. 그럼 진료비가 8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1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장 안 되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상식적으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빠지게 됩니다. 보험료도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부담될 금액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살 기준으로는 월 4,000원에서 8,000원대면 충분하고요. 20세는 7,000원에서 12,000원대 사이, 30세는 만원에서 22,000원대, 40대는 1만원대 중반에서 많아도 27,000원 수준이고요. 50세도 2만원대에서 39,000원대 정도로 산출됩니다. 보장 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질병으로 인한 급여 치료 5천만원, 비급여로 인한 치료 5천만원, 합쳐서 질병 한도는 연 1억 원이고 상해도 마찬가지로 급여 한도는 5천만원, 비급여 한도도 5천만원, 상해 한도도 역시 연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설령 올해 1억 원을 다 쓰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다시 한도가 1억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매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그 초과 금액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중대 질병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내 부담금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4천만 원이 나올 것 같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 때문에 큰 병이 생겼을 때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손 의료비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1세대나 2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달에 보험료만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있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국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셔야 하고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영역은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보완해 주셔야 하고 그 종합보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 보장받기 위한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단순히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이 뒤따르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일을 쉬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치료비 부담은 물론 소득이 끊기는 이중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암 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일을 중단하게 되면서 치료비 지출과 소득 상실이 동시에 발생해서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가족 안에 생기면 단순히 병을 돌보는 걸 넘어서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 본인은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같은 정서적 고통도 겪고요. 가족들은 장기적인 돌봄을 하게 되면서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구성원은 점점 사회와 단절되기도 합니다. 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요. 암으로 인한 누적된 상실감이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진 돈을 다 쓰고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하거나 아이들은 돌봄 여건이 안 돼서 친척 집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엔 살아남은 것조차 죄책감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주변에 패 끼치기 싫어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시던 분들은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서 일을 놓게 되고 치료가 끝나도 기존 직장과의 연결이 끊겨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암 생존율이 이제는 70%가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의료기술도 발전했고 조기검진도 잘 이루어지면서 암 치료 자체는 돈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치료비입니다. 그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보험, 그 중에서도 3대 진단비, 그 안에서도 암 진단비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재 암 발병 시 가장 걱정되는 건 사망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이 1순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고해감은 식도, 췌장, 골수, 뇌암, 백혈병 등을 보장하는데요. 이건 일반암으로 이미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성인 기준에서는 굳이 따로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소해감인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역시 일반암 특약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암, 희귀암, 특수암 등등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는 반드시 메인으로 크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만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4가지 유사암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채워서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 진단비 가입 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암 항목 중에 대장전막 내암과 비침습, 방광암 등을 추가해서 유사암 종류를 늘려놓고 차등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소외감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10%에서 20% 수준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 상품들은 보장률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소외감과 고해감 구분 없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보험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게 암 진단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암 관련해서 꼭 함께 준비하셨으면 하는 특약으로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는 물론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최신 치료도 보장합니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도 보장이 되죠. 원발암뿐만 아니라 전이암, 재발암까지 모두 보장 대상입니다. 즉, 암이 처음 발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퍼졌을 때의 경우까지 넓게 대비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특약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를 할 때마다 연간 1회 한도로 매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후 10년 동안 지급이 가능하죠. 만약 2천만 원으로 설정 시 매년 치료 시 2천만 원씩 10년이면 총 2억 원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매우 보장 조건이 훌륭합니다. 원발암이나 전이암, 재발암 등을 따지지 않고 보장합니다. 다만 보장이 좋은 대신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암 관련 보험 특약을 선택할 때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가족력이나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암 주요 치료비도 일부 추가해서 대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암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 질환 중 뇌질환은 반드시 뇌혈관 진단비 특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출혈만 가입할 경우에 보장률은 8.2%, 뇌졸중만 가입해도 65.3%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는 전체 뇌질환의 100% 보장입니다. 실제 발병률을 보면요. 뇌경색, 뇌동맥, 협착 등 뇌출혈과 뇌졸중 외에 뇌혈관 질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좁은 특약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높고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뇌에 관한 빈틈없는 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보장 설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메인으로 구성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면 심혈관 진단비는 부정맥이나 심부정 등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까지 보장 범위는 넓지만 가성비는 떨어지는 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걱정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까지 준비하셨다면 가성비 중심으로 보험을 끝내셔도 충분하고요. 나는 만약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과 가성비 특약까지 준비하시면 훌륭한 보장 조건이 완성됩니다. 수술비 특약을 꼭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수술비 때문인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9년 기준 심장수술 평균 비용은 3,5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엔 3,68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뇌기저부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1,745만 원이면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2,0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주요 수술 항목들이 연평균 5%가량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 보장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죠. 그럼 치료비가 1,000만 원이면 급여 200만 원, 비급여 300만 원을 내가 직접 납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비보험만으로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술비 특약인데요. 의료비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국민건강보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엔 실손의료비보험이 추가 보장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술비 특약으로 자기 부담금을 보완해서 이렇게 3층 구조로 준비해야 진짜 든든한 대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결국 50대, 60대쯤엔 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실비로 전환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 치료가 6시간 미만이면 통원 처리가 되어서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통원 한도인 20만 원에서 30만 원 밖에 못 받는 그러한 불상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실비보험만 그저 믿지 마시고 반드시 수술비 특약으로 노후를 대비하셔야 더 좋은 조건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가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시간 미만으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처리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실비보험에선 통원 한도인 20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980만 원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수술비 특약이 꼭 필요한 이유인데요. 실비로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 특약이 채워주는 구조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보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호종 수술비 특약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119대, 140대처럼 많이들 가입하시는 N대 수술비는요, 질병 분류 코드에 부합해야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 수가 코드 ADRG 기준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요, 비급여 수술은 아예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비급여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고 앞으로 새롭게 생길 수술까지도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되는 1호종 수술비 특약을 메인으로 준비하셔야 빈틈없는 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췌장, 신장, 간, 심장, 폐 등 수술하게 되면 2천에서 3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고가의 수술인데요. 이 부분은 210원이라는 아주 낮은 보험료로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악성 종양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 신체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해당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시 보험금을 2천만 원이란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월 134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인 뇌 척수막에서 생기는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질병으로는 두통이나 발작, 의식 변화, 시력 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100원으로도 준비 가능한 가성비 특약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상대방에게 인명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집의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길을 걷던 중 마주오는 상대방과 부딪혀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을 파손시켰다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가던 중 실수로 타인에게 쏟아서 피해를 줬다던가 노트북을 또 망가뜨렸다던가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는 경우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임에도 월 1,000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비보험, 3대 진단비보험, 종합보험까지 핵심 보험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안다고 해도 마지막 꿀팁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남들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비싸게 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시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35,830원으로 시작한 갱신형 보험이 10년 뒤엔 66,482원, 50세엔 165,785원, 60세엔 388,678원, 70세엔 928,185원, 80세에는 1,367,508원, 90세에는 2,264,420원 이런 식으로 매년 갱신마다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에 정한 보험료 예를 들어서 129,210원만 납입하게 되면 20년만 납입하고 이후로는 추가 지출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가능하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야 노후에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갱신형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갱신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보험 간 총 납입 보험료 차이가 무려 5억 9천만 원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 60대 이후 소득이 끊기는 노후 시기에 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르신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하시죠.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단어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기능은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앞으로 내야 할 모든 보험료는 면제되고요.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약들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땐 납입 면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을 짧게 하라는 건데요. 납입 기간을 줄이면 월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25년, 30년, 심지어 40년 납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는 600만 원 이상 더 많아지게 되고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할 때도 30년 만기냐 40년 만기냐에 따라서 이자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험료 납입 기간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이고 다시 재판매도 가능하지만 보험은 아무리 오래 내도 내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성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무조건 짧게 효율적으로 납입하는 게 핵심인데요. 20년 이내로 끊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납입 면제가 있으니까 납입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보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질병보험의 5년 이상 유지율은 50% 이하입니다. 즉 절반 이상은 5년도 못 버티고 해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상황에서 30년 납으로 가입했다? 그럼 완납하고 보장을 온전히 받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암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를 받는 분보다 그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러니 납입 면제를 기다리면서 무턱대고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건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납입 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그만큼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기 시점이 되면 어차피 해지 환급금은 영원으로 동일하다는 건데요. 결국 무해지형으로 가입했는지 기본형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총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런 꿀팁들을 모르고 가입하게 되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최근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또는 중대한 질병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보장을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월 13만 3,744원이지만 10년간 병력이 없이 건강하셨다면 10만 2,75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에서 30% 가까이 저렴해지는 것이죠. 초건강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으로 가입하셨더라도 매년 할인 갱신을 통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니까요. 꼭 이 건강고지 할인형을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 꿀팁과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으니까요.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100점짜리 설계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는 20년나 90세 만기 무해지형 비갱신 납입 면제 포함 기준이고요. 남성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 암주율 치료비, 뇌 심장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양성 뇌종양 3대 장기 이식 수술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을 담아도 10살까지는 월 5만 원 이하, 20세와 30세는 10만 원 미만, 40세는 10만 원 초반, 50세도 10만 원 후반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50세까지도 월 10만 원 초반대로 보험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니즈에 따라 암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를 1억, 2억 이렇게 확대하고 뇌나 심장질환이 우려된다면 뇌혈관 혈혈성 진단비를 2천이나 3천만 원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험이 있다면 진단비를 낮추거나 기존에 빠져있던 항목만 보완해서 가입하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종합보험만 잘 구성하셔도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위험은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만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씩 쓰고 계시다면 그 보험은 어딘가 크게 잘못된 설계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보험이라면 그렇게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앞서 표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자녀가 15살이 됐으니 종신보험을 들여야 한다는 말만 듣고 확인 없이 자녀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거나 또는 정확한 정보 없이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등을 권유받는 대로 가입해서 돈을 낭비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인의 불안감이나 욕심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은 저축도 재테크도 아닙니다. 과도하게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차라리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자산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된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해놓고 나중에 돼서야 크게 후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절대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보험 지출이 적었습니다. 반대로 보험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수십만 원씩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해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들의 고객님들은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지출해야 될 것들이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절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보험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 가입 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비교 설계하고 약관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전반적인 컨설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 김영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